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5단원 유리식과 유리함수 실력 따지기 시간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온라인 수업 함께 해볼까요? 제티와 함께하는 수학의 바이블. 자, 시작합니다. 11번 하겠습니다. 함수, 이것을 그래프 위에 점중해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좌표 a, b, c, d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주어진 함수를 좀 변형을 해봅시다. 일명 표준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보자는 거죠. 유리함수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연습을 했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쉽게 잘 바꿔지나요? 자, 여기는 1이 나올 테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바꾸는 요령에 대해서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변형시킬 수 있어요. 조금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x-5로 돼 있을 때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거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분모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원래의 식과 같아지려면, 이것과 같아지려면 여기 마이너스 8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은요, 2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8 그리고 약분해서 1.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자,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이 돼 있을 때 그 점근선이 각각 x축에서는 얼마, y축에서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쉽게 빠르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나요? 자, 요것분의 요거. 자, 이게 y축을 지나는 점근선이었죠. 그리고 이게 2분의 2 해서 1로 표시가 됩니다. 자, 분모는 그대로 남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8이 곧장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마이너스 8은 어떻게 해서 구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 배웠습니다. 결국에 이 식을 이걸로 나눈다는 얘기인데, 나누었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거든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8. 즉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걸로 나누니까, 이걸로 나눈다는 얘기는 나머지 정리해서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0되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면 마이너스 8. 그게 나머지.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한 나머지를 구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이 값은 2분의 2 해서 1. 나머지 정리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공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식의 변형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y의 값이 정수가 돼야 되고요. 즉 이 값이 정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정수니까 이 값이 정수가 돼야 되죠. 이 값이 정수가 되려면요, 여기에서 약분이 일어나야 되고, 따라서 2x 플러스 3은 가능한 값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도 가능하죠. 4도 가능해요. 8도 가능합니다. 모두 총 이렇게 8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 대해서 y의 값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할까요? 이게 1이면 y 값은요, 마이너스 7 나오나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면 9 나오나요? 그리고 그때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살피면 이때 x는요, 1 나오죠? 마이너스 1 나오나요?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이거면 x의 값은 2가 나오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벌써 알아차렸을 겁니다. 얘가 2가 되면 정수 x 값이 얻어지지 않죠.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이 짝수의 숫자들로 되어 있을 때는 정수의 x 값이 모두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 찾아낸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따라서 그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2와 9 이렇게 두 점의 좌표 얻을 수 있고요. 그거를 모두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앞으로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모두 정수, y가 정수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얘는 정수가 돼야 되고요.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있을까를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하면 보다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번을 가겠습니다. 정사각형들을 붙여놓은 것이다. 한 변의 길이의 b는 이라고 했고요. 그림을 잘 살펴보면 여러 크기의 정사각형들이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가장 작은 단위를 찾아보면요. 요거 x, 이 길이를 x라고 할까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새로운 단위, 작은 단위 하나가 더 필요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A의 한 변의 길이와 B의 한 변의 길이가 X나 Y로 나타내집니다. A는요, 자, 여기가 Y면 2Y고요.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2Y입니다. 따라서 2Y의 Y, 즉 3Y가 되나요? A의 한 변의 길이 3Y. B는요, 당연하게도 X가 4개 있으니까 4X죠. 자, A의 한 변의 길이는 3Y로 구할 수 있었고요. B의 한 변의 길이는 4X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X와 Y 사이의 관계만 얻으면 되고요. X와 Y 사이의 관계는요, 5X가 되는 동안 Y는 이게 몇 개인가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요 3Y, 여기가 3Y니까 요게 2분의 3Y죠. 2분의 3Y. 따라서 y 2분의 3y, 즉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2분의 7y가 되나요? 따라서 어떤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까? 2분의 7y와 무엇이 같죠? 5x가 같습니다. 그러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x는 뭐라고 쓸까요? y로 쓸까요? 그러면 10분의 7y. 따라서 이게 얼마가 됩니까? 4 곱하기 10분의 7y. 그러면요 5분의 14y. 따라서 A 대 B의 한 변의 길이는요 3y 대 5분의 14y가 되고, 정리하면 15 대 14. 정답은 5번으로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뭐 특별한 요령은 없습니다. 주어진 그림으로부터 갖게 되는 거를 찾아내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최소 단위를 문자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답을 찾아내는데 수월할 수 있겠네요. 자, 13번은 각자 해보시고요.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실수 x에 대하여 이거가 항상 성립할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될 건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임의의 실수 x라고 하는 거 주의 깊게 봐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은 얘를 갖다 좀 변형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나요? 자, x분의 1, 2x를 변형합니다. 그러면 x분의 1 살아있고요. 1분의 2 하니까 2 나올 테고요. 1 대입하니까, 분자에다 1 대입하니까 2. 자,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의미,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볼 건데,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조금 눈치가 빨랐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자, 뭐죠? 부등식에서 2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 이와 같은 부등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x-1분의 2 bx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즉 이것의 그래프 y는 x분의 1에 2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점근선은 x는 1이 되고요. 1 그래프 1, 4분면과 3, 4분면 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런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2에서 3까지. 2에서 3까지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곧 그게 정의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의역 2에서 3까지 해당하는 그래프는 요만큼이네요. 그만큼에 대해서 ax, bx가 있어요. ax, bx. 걔를 갖다가 각각 이렇게 표시해 보면, 자, 얘는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y는 ax, y는 bx, 뭐 이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네요.
y는 ax, y는 bx 이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얘를 y는 ax라고 얘를 bx라고 해 본다면 주어진 구간 2, 3 사이에서 직선은 요만큼일 테고요. 요거는요 직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2, 3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 사이 뭐가 성립해야 된다고요? 이 같은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요. 모든 실수, 그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게 커야 되고 이거보다 작아야 된대요. 자, 그래프로 해석 가능한가요? 여기 있는 얘보다 이게 항상 커야 되고 여기 있는 얘보다 이게 항상 작아야 된대요.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 A는 아무리 커져봐야 점점 커질수록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아무리 커져봐야 기울기 A는 여기까지 커질 겁니다. 따라서 3,1인데 여기가 3,1을 지날 때가 A의 최대. B의 값이 작아지면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누울 거고요. 얘가 아무리 작아져 봐야 요점 지날 때 2,2입니다. 2,2를 지날 때가 B의 최소. 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점 좌표가 2,2고 여기가 3,1이에요. 따라서 정리해 보면 y는 x분의 1의 요 곡선 말고요. 요 직선과 요 직선. 요 직선이 3,1을 지날 때 3,2를 지날 때가 a의 최대. 이게 2,2를 지날 때가 b의 최소값. 1은 3의 1. 따라서 a는 3분의 1. 이게 최대값이고요. 2는 2b, b는 1. 이것이 바로 b의 최소값이죠. 따라서 정답은 3분의 1 더하기 1에서 3분의 4로 구해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래프로 그려서 그래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무척 중요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정의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잘려져 있는 이 부분만 놓고 생각하면 이 부분보다 항상 크고 이 부분보다 항상 작고 명백해요. 그냥 그래프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15번을 가겠습니다. 함수 이것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저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프가 여러분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동그랗지 않아요.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가다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실제로는 요 그림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그리는 것뿐이라는 것 또한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두 개의 곡선, 얘를 L이라고 얘를 M이라고 해볼까요? L 위에 점 P가 있고 M 위에 점 Q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선분 PQ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선분 PQ의 최소. PQ가 여기 있으면 길이가 뭐 이렇게 될 거고 PQ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길이가 뭐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 최소값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겨날까요? 바로 이렇게 할 때죠. 자, 이렇게 할 때라는 말은 명백합니다. 이게 왜 명백하냐면 뭐 그래 보이니까요. 자, 이거를 우리는 직관이라고 말하죠. 직관적으로 명백하고 또렷한 것.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을 y는 x,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P와 Q라고 했을 때 그 거리가 최소가 됩니다.
유리함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가 잡히나요? 점근선이 어떻게 있어가지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더라도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을 때 그 PQ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됩니다. 우리가 거리의 최소값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건데, 흔히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원이 하나 있고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 위의 점들 중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은 어느 점이냐, 또 최대가 되는 점은 어느 점이냐, 뭐 요 점에서의 거리가 최소냐, 요 점에서의 거리가 최소냐, 뭐 그런 걸 묻는 거죠. 직관적으로 명백합니다. 원의 중심이 있고 그 중심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 이 점에서의 거리가 최소가 되죠. 또 연장선을 그었을 때 원과 만나는 점, 이 점에서의 거리가 최대가 될 겁니다. 다시요. 원 위의 점들 중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거리라고 할 때는 수직으로 제약 거리겠죠. 그 거리가 최소일 때는 이 점, 최대일 때는 바로 이 점. 비슷한 방식으로 뭐 어떤 곡선이 있습니다. 뭐 2차 곡선이어도 상관없고요. 직선이 하나 있어요. 2차 곡선 위의 점들 중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점은 어느 점이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찾죠. 어떻게 해요? 직선을 평행이동시킵니다. 평행이동시켜서 제일 먼저 평행이동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점, 그 점에서의 거리가 최소가 되죠. 다 비슷한 유령과 관점으로 직관적인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요, y는 x분의 3과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일이고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같다라고 놓으면요,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구해지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요. 이게 루트 3, 루트 3이고 이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피타고라스 정리는 알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하면 이 길이가 2루트 3 되겠죠. 이 길이도 2루트 3 되죠. 따라서 요거는 당연히 루트 2배 하니까 얼마가 돼요? PQ의 길이는 2루트 6 되겠네요. 그게 S고, 따라서 S제곱은 24. 자, 이어서 쭉 얘는 시간이 좀 기니까 끊어서 16번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